자, 오랜만에 친구에서 물리를 찍어보네요. 이미 소개한 대로 물리 2 얘기의 유력한 얘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소개가 됐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물체가 운동한다는 성격에는 힘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힘. 기호에 쓰고 있습니다. 힘의 효능은 뭡니까? 물체의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모양을 바꾸거나. 그죠. 물체의 모양을 바꾸거나 운동 상태를 바꾸는 그 원인을 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운동 상태라고요? 운동 상태는 크게 운동의 방향과 그리고 그 빠른 키가 있네요. 방향과 빠르기를 다 합친 말이 뭘까요? 방향과 빠르기를 다 합친 말을 우리는 속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라고 했네요. 물리원을 공부시키면서도 계속 썼던, 맨 처음에 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체가 움직이는데 나는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방향과 빠르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래서 이동을 일정 확인합니다. 이런 운동을 뭐라고 그러죠? 등속 운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등속 도운동이라는 의미를 써도 좋겠고,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의미를 써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아닌 나머지 운동을 전부 가르치는 말이 뭐예요? 아직은 물리원전 수준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등이야? 그냥 가속도 운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운동은 반드시 속도의 변화가 있다. 즉, 가속도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등속 직선 운동 가속도가 제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물리원 수준에서 엄청 많이 했던 내용들이에요. 물리 투라에서 물리원에서 엄청 많이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물리원에서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했던 운동은 바로 이런 운동인데요. 어떤 물체가 운동 방향에 대해서 힘을 주네요. 힘을 운동 방향을 줬으니까 또는 힘을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을 줬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방향은 안 바뀝니다. 일정합니다. 그럼 뭐가 바뀌어? 빠르기가 바뀐다는 거죠. 운동 방향에 힘을 줬다는 것은 물체의 빠르기가 빨라진다. 증가한다 할 수 있겠고, 반면 운동 방향과 반대방에 힘이 주어지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나? 근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5N 줬다 100N 줬다 지랄맞게 줄 게 아니라 일정한 크기의 힘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면 등가속도 운동의 이름을 쓸 수가 없죠.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등가속도 운동에도 앞에 가르치는 말이 있겠네요. 뭐일까요? 직선 운동이죠. 즉 우리가 물리원을 공부시키면서 계속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뭐다? 직선상에서의 운동이에요. 1차원 직선상에서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물리 2에서 관심 있는 것은 이제 2차원 평면 또는 3차원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실상 3차원 공간상에서 움직이면 별로 세기가 없어요. 2차원 평면상에서 운동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 직역으로 했던 거지만 대표적인 예를 한번 써볼까 하겠습니다.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속도가 이렇게 증가되는 이게 가속도가 양 운동의 등가속도 운동 대표적인 거죠. 반면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가속도가 음인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이라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속도 양이 이런 경우에서 우리는 처음 속도 V0가 있었네요. 얼마 정도 시간이 T초 후에 T초일 때의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하겠습니다. 먼저 가속도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 가속도 의미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 이걸 가속도라고 합니다.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속도가 얼마 변했습니까? 처음 속도가 V0고 나중 속도는 V였잖아요. VT 나중 빼기 V0 처음 속도 이걸 우리는 가속도로 읽습니다.
그럼 AT, T 넘어가고 V0 넘어가니까 요 V0은 요 V, T 줄때 속도는 V0 플러스 AT라는 요런 특별 등가속도 공식 첫 번째 공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공식. 등가속도 때 쓸 수 있는 T, AT 넘어가고 V0 넘어가니까 V, T 줄때 속도는 V0 플러스 AT 이렇게 씁니다. 뭐 굳이 T를 안 써도 상관없겠죠. 알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시간과 속도의 관계 그래프에서 면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뭐죠? 면적에 대한 정보는 병이 이동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 사각형의 면적이 뭐가 됩니까 하면 V제곱 T가 되겠고 요 사각형의 면적은 하고 있습니다. V가 V제곱 플러스 AT다 보니까 요 높이는 AT가 되는 거죠. 즉 알고 보니까 이게 속도의 변화의 거죠. 델타 T가 넘어가면 속도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T의 높이 AT다 보니까 요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AT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변이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시상 이렇게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면적 내겠다는 것이 적중이에요. 반면 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하겠다 하는 게 이게 미분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분 적분의 응용 들어가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속도, 시간 또는 속도와 변이 또는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에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쓰면 유형을 보십니다.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꼴 2AS. 이건 언제 쓰면 좋다고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쓰면 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차피 이거 물리 1에서 써먹는 내용인데요. 물리 2에서도 물리 2가 되니까 들어가는 공식이 달라질까요? 똑같죠. 물리 2에서 할 때는요. 그래서 수평만 물체를 던졌습니까? 또는 포물선을 던졌습니까? 그 물체를 시간에 대해서 얼마의 속도를 가지고 얼마의 위치 가지고 그런 것들 따지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다시 되겠지만은 수평에 대해서는 등속, 수직에 대해서는 중력의 운동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속도가 양인 대표적인 운동이 뭐 있습니까 하면 자유 낙하 운동이 있습니다. 자유 낙하 운동은 V제로는 없는 상태고 가속도는 지구 중력 가속도만 풀어냅니다. 중학교에서야 9.8m/s 제곱이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냥 퉁쳐서 10m/s 제곱 씁니다. 그래서 결국에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속도를 보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1초, 2초, 3초 될 때 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식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유낙하 운동에서 1번 공식 V = V제곱 플러스 AT, V는 GT 나오죠. CT 나옵니다. 즉 1초일 때 10m/s, 2초일 때 20m/s, 3초일 때 30m/s 되는 이런 노관입니다. 두 번째 공식이네요. 변이 S물인데 낙하했으니까 낙하도를 H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V제곱고요 2분의 1 GT의 제곱 5배의 T의 제곱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초 낙하했잖아 하면 H1 되면 1의 10의 삼각형 하겠네요 5m 내려옵니다. 2초 낙하했습니다. 2의 20의 삼각형 합니다. H2 쓸게요. 2초 낙하하면 20m 낙하되겠죠.
3에 30의 삼각형 3초 낙하했습니다. H3 쓸게요. 얘는 45m 되죠. 4초 되면 얼마 되는 낙하할까? 80m 낙하합니다. 5초 되면요? 125m 되고요. 6초일 때는 180m 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합니까? 하면 물론 기호 써가지고 뭐 짤짤짤짤 할 수 있죠.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특히 과거 들어간 뒤에 시간 부족을 분명히 고려할 거예요. 또는 그냥 일반 모의고사 이런 것들 고3 모의고사 쳐보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단답형을 써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뭐 우리가 자주 나오는 수치들을 그냥 쭉 집어넣어서 그렇게 대응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낙하가 H 낙하하고 4H 낙하였다면 H 낙하하고 4H 낙하였다면 1초에 2초 낙하하는 것의 비교 분화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서술로 써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쫙 써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단답형을 한다든지 객관식이라든지 또는 기억 이런 것에 대해서 말 자체가 옳냐 틀리냐 할 때는 괜히 기억 한참사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V-마이너스 V제곱 이꼴 2AS를 쓰다 보니까 V에 제곱 처음 속도가 없으니까 2G 낙하물이 H가 되고 제곱 풀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공기와의 마찰력이 없다는 자유낙하 운동했을 때는 낙하 높이만 같다면 뭐가 된다? 바닥에 다니는 속력이 서로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1초 낙하했습니다. 2초 낙하했습니다. 3초 낙하하자 나와야겠습니다. V와 얼마 걸려? 10m/s 걸리고 낙하 높이 H와 얼마 걸려? 5m 낙하했습니다. V2 20m/s이 된다고 합니다. 낙하거리 H2 20m가 됩니다. 3초 낙하했잖아요. V3 30m/s이 되겠죠? H3 45m 됩니다. 워낙에 자주 나오는 놈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했어? 그러면 자유낙하하는데 2초부터 3초 사이는 몇 미터 낙하합니까? 2초부터 3초 사이는 25m 낙하하네요. 이해됐어? 정리해 주십시오. 자, 가속도가 음이 있는 운동이라고 해볼게요. 가속도 음이라고요? 속도가 있다가 참속도 있다가 점점이 줄어드는 이런 그림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순간차로 되는 이 점을 좀 관심 있어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위로 던져 올리는 연직 투상 운동이라 할게요. 위로 던져 올렸습니다. 위로 던져 올리면 올라가다가 순간 멈춰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 순간 멈춘 그 지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R자이 얼마예요? 0이죠. 등속 직선 운동할 때 R자이 얼마라고요? 0이에요. 근데 올라가다가 순간 멈췄대요. 이 부피를 올라가다가 순간 멈춰서 최고점에 도달 때 이때 R자이 0인가요? 아니죠. 중력이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의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우리가 정지면 R자인 0이라는 것은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얘기예요. 등속 직선 운동을 유지하고 있을 때 R자인 0인 거예요. 올라가다 순간 멈추고 이거 절대 R자인 0일 수가 없어요.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중력가스가 작용하고 있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연직 투상 운동 V0는 0보다 더 크겠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G가 걸리는 즉 올라가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방 걸리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최고점
최고점에 도달했다면서 순간 속도가 0이잖아요. 되겠습니까? 순간 속도가 0이었습니다. V 이꼴 V0 플러스 AT식에서 사용한다면 최고점에서 속도가 0이었습니다. V0 마이너스 GT가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최고점 올라갈 때 걸린 시간 T는 G분의 V0. 즉, 요 T는 G분의 V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얼마까지 올라가니라고 할 때잖아요. 최고점 도달 높이를 라지 H라고 한번 써볼게요. 뭐 스브리치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라지 H 하겠습니다.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까지 해봤습니다. V0 T 대신에 G분의 V0 넣고요.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는 마이너스 G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역시 G분의 V0 제곱되기요. 이거 혹시 그대로 쓸까요? 그래서 산술에서 내보면 2G분의 V0의 제곱입니다. 시상 이 면적 한번 보십시오. 이게 V0였잖아요. 높이가 V0고요. 세로는 G분의 V0거든요.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낙하는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높이, 요거는 2G분의 V0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시상 이걸 닦아 넣어도 똑같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점에서 속도 세로, 처음속도 V0의 제곱 이꼴 2 마이너스 G 최고점 변이 H 그렇게 해서 산수 계산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처음 속도 V0가 10m/s로 쏘아올렸네요. 처음 속도 V0를 20m/s로 쏘아올렸어요. 처음 속도 V0가 30m/s로 쏘아올려 합니다. 최고점 도달할 때 걸린 시간 T를 물어볼까 합니다. 얘는 1초면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얘는 2초면 최고점에 도달하고요. 30m/s면 3초면 최고점에 도달할 것이겠습니다. 그럼 최고점에서 높이 H는 하고 있습니다. 2G분의 V0를 제곱합니다. H1, 라지 H1, 라지 H1. 최고점까지 높이는 5m 올라갑니다. 라지 H2요. 2초 동안 올라간 최고 높이는 20m에 해당합니다. 3초 동안 올라간 최고 높이는 45m인데 어디서 많이 보시면 안 되죠. 그래서 30m/s 올리면 3초간 여기 수소했다가 이후부터 3초간 다시 자유낙하한 운동이라고요. 이해했어? 묻겠습니다. 30m/s로 쏘올렸습니다. 30m/s로 쏘올렸습니다. 1초에서 다시 30m/s로 쏘올릴 때 0에서 1초 사이에 올라간 높이 얼마 됩니까? 30m/s로 쏘올렸습니다. 0에서 1초 사이. 어쨌든 최고점 45m까지 올라갔는데 0에서 1초 사이에 올라간 높이 얼마 됩니까? 자유낙하 합니다. 2초부터 3초 사이 얼마 내려간다고요? 25m 내렸어요. 30m/s로 쏘올렸습니다. 0에서 1초 사이 올라간 높이. 자유낙하 했으니까 다시 여기 투상했으니까 0에서 1초 사이의 것이나 5에서 6초 사이나 같죠? 30m/s로 쏘올렸습니다. 0에서 1초 사이 1초 만에 20개잖아. 평균 속도 25m/s로 1초 가는 거예요. 30m/s로 쏘올리면 1초 만에 25m 올라와 있고요. 1에서 2초 사이에는 15m 올라가 있고요. 2에서 3초 사이에 나머지 5m 올라가는 이런 놈이에요. 그리고 나서
5m 내려오고 4에서 5초 사이에 15m 내려오고 5에서 6초 사이에 25m 내려와요. 이해했어? 알겠나? 이걸 자연스럽게 써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이거 물리원에서 다 했던 거예요. 다만 물리원에서는 이걸 그렇게 많이 문제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물리주에서는 이걸 많이 문제화시켜요. 그래서 최고점의 높이를 안다는 것은요. 연직 방향, 수직 방향의 속도 성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확 던졌는데 공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공기와의 저항이 어떤 작용을 해줄 거예요? 최고점 20m 올라갔대요. 그 말은 수직 속도 성분은 20m/s 올린 거예요. 이해했어요? 야구선수가 배트를 빡 쳤는데 동구장 높이 45m에 딱 나갔답니다. 연기 속도 성분은 30m/s 올린 거예요. 공기 저항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해됐어? 내가 뭐 새빨간 공이나 이렇게 빵 쳤더니 80m 높이의 옥상에서 탁 겨우장을 때리고 합니다. 연기 속도 성분이 40m/s의 회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정리해라. 저 숫자들을 자유자재로 써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숫자로 줄 때도 있고 시험 문제가 기호로 줄 때도 있어요. 기호로 H 대 4H 준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워낙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1초, 2초, 3초짜리는 기억하는 것이래죠. 자, 여기까지는 물리1이었습니다. 물리2는요. 이제 우리 하게 될 물리2입니다.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힘을 기가 막히게 운동 방향과 직각으로 줄 수 있다면 하겠어요. 직각으로 준다면 이때 빠르기가 안 되네요. 뭐만 변하는데 방향만 변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물질 운동 방향에 대해서 힘을 직각을 계속 주게 된다면 이거는 등속 원운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주의할 것은 등속 운동은 등속 운동인가요 하면 아니에요. 등속 운동은 그 등속 운동을 만들게 하는 구심력이라는 힘이 필요하고요. 구심 가속도라는 가속도 운동이에요. 이 전체가 다 뭐라고? 가속 운동이었잖아요. 알겠어? 구시간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 그래서 지구 주위에 인공위성이 돌 때는 구심력이 만유력으로 작용하고요. 원자의 주변은 전자가 이렇게 돈다고 한다면 전기력이 이랬습니까? 내가 돌에다가 실을 매달고 매달매달 돌린다면 실의 장력이 그 구심력으로 동작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물리 1에서 물리 2에서 관심 있는 운동입니다. 실상 물리 2라고 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에 이 얘기가 나와요. 라제이치 45m짜리 빌딩이 있었습니다. 이 45m짜리 빌딩에서 내가 물체를 자연학 시켜볼게요. 45m를 했으니까 바닥에 몇 초 만에 닿을까요? 예, 3초면 닿습니다. 그러면 0초일 때 이렇게 자연학사가 되는데요. 1초면 5m 내려옵니다. 2초면 20m 내려와서 여기 있네요. 3초일 때 바닥에 충 처박히면서 45m를 내려오게 되어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연직방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한다? 자유 낙하 운동을 했습니다. 무엇에 의한? 중력에 의한. 그렇다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또는 뭐 물리 2에서 소개되겠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과거를 가늠한다면 이 얘기는 어쨌든 내년에 배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을 던졌습니다. 공교와 정확은 당연히 없다는 가정하고요. 이 물체는 중력이 작용한다 합니다. 하죠. 아니 침수에 있는 물체 중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물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던졌대? 수평방에 던질 때, 수평방에 던질 때 중력은 이 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직각이에요. 뭘 바꿀 수 있다고?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요. 뭔가 무엇을 못 바꾼다고? 수평 속도 성분을 못 바꾼다고요. 이렇게 V제로 던졌을 때 수평의 속도 성분은 0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등속이에요. 수평에 대해서는 뭐라고? 등속하겠다. 이거야. 올수만 할 때 이거예요. 연직에 대해서는 자연낙하, 수평에 대해서는 등속.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합해보면 0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이런 2차 포물선으로 내려와요. 이때 이놈의 수직 속도 성분과 수평 속도 성분, 수평 속도 성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수직 속도 성분은 2초일 때니까 20m/s 되는 거예요. 3초일 때요 30m/s 되겠네요. 수평 속도 성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1초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직 속도 성분이 10m/s 되겠죠. 수평 속도 성분 바뀔까? 그래.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던져서 이쪽까지 왔잖아요. 수평 도달거리를 모든 기호 라자로 씁니다. 수평 도달거리. 얘는 이거 얼마의 속도 성분이니까 하면 V 수평 속도 성분 곱하기 T가 되겠네요. 이 T는 당연히 건물 높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T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건물 높이 H가 45m예요. 낙하 시간 몇 초? 3초. 건물 높이 H가 20m예요. 낙하 시간 몇 초? 2초. 건물 높이 H가 5m래요. 낙하 시간 몇 초? 1초 하면 되겠죠. 그럼 낙하 시간 T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하는데 아니 어차피 건물 높이 라지 H가 2분의 1 G T의 제곱이 됐잖아. 그러니까 2H를 G로 나누고 루트 씌우면 낙하 시간 T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낙하 높이가 아니면 낙하 시간이 결정되겠고 수평 속도 성분만 아니면 수평 도달 거리 구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45m면 어쨌든 3초 걸리거든. 그렇다면 내가 5m/s 던졌어요. 몇 미터 바뀌나? 15m 바뀌겠지. 3초 어쨌든 3초 나가면 똑같으니까 10m/s 던졌어요. 수평 도달 거리 얼마? 30m 되겠어요. 100m/s 던졌대요. 300m 가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10분도 없어요. 진짜로. 물이 튀라고 끝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수평과 수직을 뭐하게? 나눠서 생각하면 끝날 일이에요. 정리해라. 힘은 스칼라죠. 응? 힘은 스칼라. 아니 힘은 100%죠. 방향에 따라서 방향 결정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줬느냐에 따라서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직각 방향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요. 속도도 100%. 당연히 100%죠. 자, 그럼 남은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체가 운동하는데 힘이 비스하게 하면 모두 다 변화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풍선 던지는 물체 운동입니다.
우리가 각도 세타를 가지고 V제로 던졌습니다 하네요. 속도가 벡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Vx 수평 속도 성분과 Vy 수직 속도 성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이에요. Vx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면 V제로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입니다. Vy는 어떻게 씁니까? V제로에 대해서 사인 세타가 되는데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중요한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따라서 이놈은 금속이에요. 그렇다면 V제로 사인 세타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연지 투성이라니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G를 가지는 연지 투성의 운동과 똑같아요. 이해됐어? 그렇다면 V제로 쭉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 수평 속도 성분만 나올 때 최고점 라지H를 쓰겠습니다. 이해됐어? 그렇다면 스몰 t 최고점까지 올라간 시간을 드릴게요. 시간 어떻게 쓴다고? G분의 V제로 썼잖아. 그럼 여기서는 최고점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G분의 V제로가 아니라 뒤에 사인 세타가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최고점 높이 H 높이 H는 2G분의 V제로에 조금 썼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쓸래? 2G분의 V제로 사인 세타의 조금 쓰면 된다고요. 이해됐어? 형님? 그렇다면 이게 쭉 가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됐어? 수평 도달거리가 있겠군요. 수평 도달거리는 V, 수평의 속도 성분 곱하기 T인데, 자, 여기서 T는 올라갈 때 T고 내려갈 때 T니까 2T 쓰면 되겠군요. 이해됐어? 정리. 그래서 20m/s로 각도 세타 30도를 가지고 던질게요. 수직 속도 성분이 얼마 됩니까? (20m/s의) 속도로 각도 세타가 30도랍니다. 수직 속도 성분이 얼마 나옵니까? 10m/s가 되겠죠. 10m/s면 올라갈 때 몇 초? 1초. 내려올 때 1초. 그럼 올라간 높이 10m/s니까 올라간 높이 5m잖아. 야, 1초면 5m, 2초면 20m, 3초면 45m 얼마나 많이 썼는데. 다시 40m/s로 쏠릴 때 각도 세타 30도 그대로야. 수직 속도 성분 얼마? 20m/s. 최고점 도달 시간 거리, 최고점 도달할 때 걸린 시간 2초면 되겠죠. 최고점까지 높이 20m. 이해됐어? 60m/s로 쏘아올렸어요. 각도 세타 30도 똑같아요. 수직 속도 성분 얼마? 30m/s. 그럼 최고점 도달 시간 3초. 최고점과 높이 그래. 매번 나오는 게 1초, 2초, 3초대예요. 이해됐어? 20m/s로 쏘아올렸는데 각소타가 60도래. 수직 속도 성분이 얼마? 16드 3. 이래서 올라갈 시간만 생각하자. 올라갈 시간
몇 초? 1초. 시간은 루트 3. 루트 3초. 이해했어? 올라간 높이 h는 2g분의 v제로 제곱이래. 2 곱하기 10에 올라간 수직 속도 성분이 10루트 3. 10의 제곱 루트 3의 제곱하니까 3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산소계산 얼마? 15. 그래. 15. 이해됐어? 물론 원래는 이제 공식 솔루션을 해야 되겠죠. 근데 1초, 2초, 3초일 때는 최소한 10m, 20m, 30m 수직으로 올라가면 최소한 9단하나씩 나와라는 얘기야. 그거를 3거나 4거나 하고 몇 초에 몇 초니까 계산 공식한다고 시간 이대로 없는데 다 써먹고 나중에 뭐 뒤에 한두 문제 못 푸는데요. 우리 그저 그러지 말라고요. 분명 말하지만 당신들 시험 문제 풀고 검사할 시간까지 있는 그런 여유로운 시험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일반계 고등학교 가면 고1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다시 R 수평 도달거리는 V 수평 곱하기 T 올라가는 시간은 9배가 걸린댔습니다. 수평 속도 성분은 얼마 됩니까? V제로의 코사인 세타죠. T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 얼마 걸린다고? G분의 V제로 사인 세타가 걸려요. 됐어? 됐냐? 아직 삼각함수를 뭐 제대로 배우진 않았을 텐데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식 있어요. 배웠어 안 배웠어? 사, 코, 사 됩니다. 물론 코사인은 코코, 사사하는 게 있어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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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로 다 바꿔줄게요. 그러면 사인 2세타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2배의 코사인 사인 세타의 꼴이 나옵니다. 어떻게 쓰면 될까? G분의 V제를 제곱 사인 2세타가 됩니다. 정리해라. V제를 가지고 30도의 각도로 쏘아 올리네요. 탄도를 보니까 이렇게 갑니다. V제를 가지고 60도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돼서 수평 도달거리가 같습니다. 이해했어? 그럼 뭐가 차이납니까? 요거는 고도가 높다는 뜻은 최고도가 높다는 뜻은 채공시간 길다가 되겠고 채공시간이 길다는 것은 수직 속도 성분가 건데 크다 되겠죠. 그래서 수직 속도 빠른 근데 수평도 넓은 건데 시간이 긴데 요 거리예요. 채공시간은 긴데 수평도 넓은 것 같대. 그러면 수평 속도 성분은 느리면 되겠죠. 그럼 뻔할 게 긴 거 이렇게 똑같은 성분을 하는데 채공시간이 짧아. 다시 고도가 낮아. 그럼 채공시간 T는 짧은. 이해됐어? 그럼 속도 성분, 수직 속도 성분 어때?
느린 이렇게 되겠죠. 근데 느린 걸로 한 시간 거잖아. 체육 시간이 짧은데 그럼 수평 속도는 그렇지 빠른 얘기죠. 비행했어? 농구를 해봤거나 농구를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어서 떠져요. 골대 똑같아요. 그지? 그럼 탄도가 낮게 슉 들어가는 3점 슛도 있겠고 탄도를 높여서 높게 가서 툭 뜨시는 것도 있겠지. 경험해봤을 거 아니야. 그지? 뭐 눈으로 보든 직접 해봤든 아니 똑같은 높이에서 아니면 하나부터 자유투라도 하든지 그지? 그래서 낮게 슉 갈 때는 정말 짧은 시간에 툭 들어가버리겠고 탄도를 높이면 툭 들어가는 이런 그림이라고요. 이해했어? 느낌 알겠어? 자, 근데 이건 30도와 60도. 왜냐면 세타 30도 넣었을 때 사인 60과 세타 60 넣어서 사인 120 숫자가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15도로 쏘아올리면 이렇게 가서 15도 쏘아올릴 때 75도면 이렇게 가겠지. 이해됐어? 결국엔 45도 쏘면 어떻게 된다고? 제일 멀리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멀리가 달에 가서 진짜 공기저항이 없는 데서 야구를 한다면 45도를 쏘을 때 가장 멀리 날아가요. 물론 지금이야 공기가 있다 보니까 45도 쏘면 무조건 플라이아웃이 되겠지. 근데 현대 야구에서는 이제 발사가 탄도 한 30도, 25도 이 정도 사이에서 홈런 타구가 나오고요. 근데 그 공기저항이 있을 때고. 알겠어? 그래서 같은 V절을 쏘는데 45도의 각도를 쓸 때 가장 거리가 있고 사인 2 곱하기 45 사인 90도가 1 되면서 맥스 값을 가지고 테니까 공기저항이 없으면 이해됐어? 그럼 위험해서 공기저항 있는 문제 줄까? 어떤 쪽이 있는 공기저항 있는 문제 주겠어? 공기저항 없는 걸로 알겠어? 역시 이것도 뭐다? 수평에 대해서 뭐였기 때문에 등소, 수직에 대해서는 연직 투상 그것의 조합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공기저항 있는 것도 배웠나요? 아니죠. 공기저항은 어떻게 다 계산하면 되는 거야. 됐냐? 몇 시야? 43분. 자, 오늘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하는데 벡터 배웠어 안 배웠어? 벡터 배웠어? 그래서 우리가 속도의 변화하면서 V 나중 빼기 V 처음 하는데 이게 V 처음의 속도고 이게 V 나중의 속도라고 해봅시다. 알겠어? 벡터예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V 나중 더하기 마이너스 V 처음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벡터에 뭐 하다? 반대로 하면 마이너스 V 처음 벡터 속도 있다고. 그래서 이걸 더하면 이 방이 되는데 이거는 처음에서 나중은 이렇게 끄는 것과 똑같아요. 알겠어? 그래서 속도의 변화에 대한 즉 가속도 시간에 대해서 가속도할 때 처음의 속도 성분 벡터와 나중 속도 성분 벡터에 대해서 차이를 내는 방법입니다. 알겠어? 이제 문제 풀고 답지 갖고 채점하면 됩니다. 2점짜리부터 먼저 하면 되겠습니다. 사진 꺼줘.